반갑습니다. 네, 이 음식 맛이 좋다 이런 그 문장이었는데 This food tastes good이 맞을까요? This food tastes well이 맞을까요? 정답은 This food tastes good이 맞습니다. 오늘 설명할 이제 중요한 개념인 바로 감각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꺼냈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바로 그 문법의 개념이 바로 감각 동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만 나눴었는데 솔직히 동사의 종류는 행동할 수 있는 동사 그리고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인 두 가지 종류로 꼭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오늘 배우게 될 이 감각 동사라는 것의 종류가 바로 행동이 아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종류의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상태를 나타내는 건 비동사뿐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종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감각을 나타내는 5가지 종류의 단어예요. 이 5가지 종류의 단어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상태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5가지의 감각,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떤 주어의 상태를 표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보는 것의 look, 맛보다의 taste, 냄새 맡다의 smell, 듣다의 sound, 그리고 느끼다의 feel이 있습니다. 이 5개의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주어의 상태가 요런 상태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주어가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의 맛의 상태는 바로 괜찮은 상태야 라는 말의 뜻을 할 때 it tastes 다음에 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빈칸이 한 자리가 더 존재하게 돼요. 비동사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비동사를 사용했을 때 he is 다음에 그의 상태를 설명하는 good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 음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음식의 맛의 상태를 나타내는 taste를 사용하게 되면 빈칸인 형용사 자리가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food tastes 다음에 good이라는 빈칸의 형용사를 채워줘야만 이 음식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설명하는 이 5가지의 감각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맨 마지막 칸에 형용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리가 다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칸을 차지하는 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마지막 3번째 칸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보어라고 해요. 보어라는 개념은 말도 너무 어렵고 그걸 이해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책을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해주세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종류의 비동사와 이런 감각 동사의 3번째 칸은 바로 보어라는 건데 보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조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걸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여기다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이 보어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게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의 감각 동사가 과연 문장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 향이 냄새가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장미꽃 냄새가 달콤해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미꽃은 roses가 되겠네요. The roses. roses가
냄새가 난다라는 뜻의 smell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roses smell은 감각동사인 어떤 냄새가 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마지막 칸에 있는 보어에 형용사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달콤하다는 형용사인 sweet를 넣어주면 the roses smells sweet 라고 해서 장미꽃이 달콤한 향이 난다. 그럼 여기서 smells는 품사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sound, 어떻게 들리다라는 뜻의 sound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sound라는 단어는 뭐뭐처럼 들려 이런 뜻인데 전화기로 들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화기로 걔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his voice가 됩니다. his voice, 그의 목소리가 sounds, 들린다. His voice sounds strange 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의 목소리가 strange하게 들려. 언제? On the phone, 전화상으로는 his voice sounds strange on the phone 이라고 하시면 그의 목소리가 strange하게 들린다. 그럼 그의 목소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strange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의 현재 상태가 strange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look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그가 오늘 행복해 보이는데?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he looks happy toda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의 상태가 어때요? happy한 상태. 그래서 he looks happy today 이렇게 쓰시면 그는 오늘 상태가 해피한데? 이렇게 look이라는 그 동사, 감각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feel, 우리의 감각을 나타내는 이 feel이라는 동사를 사용해 볼 건데요. 그 피부가 뭐 로션도 안 발랐더니 아주 거칠고 건조해 라는 그 뜻을 만들 건데 피부가 거칠고 건조한 상태야 라는 걸 feel 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만들면 피부를 나타내는 명사인 the skin 이죠. The skin feels 그 거칠다는 게 rough입니다. rough가 거칠고 건조에는 dry예요. dry. 그래서 my skin feels rough and dry 라고 하시면 rough도 형용사, dry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내 스킨의 지금 현재 상태가 rough, 거칠고 dry한 상태입니다 라는 뜻의 그런 보호의 자리를 형용사로만 이용해서 제가 채웠습니다. 중요한 건 보호에 들어갈 수 감각동사를 만약에 제가 이 5가지의 감각동사를 이용하게 되면 꼭 맨 마지막에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를 넣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형용사를 꼭 잘 이해해 주셔야만 이 그 감각을, 나의 감각을 나타내는 이런 문장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taste라든지 smell 같은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떨 때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되고 어떨 때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그걸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의 형식인 이 형식 그리고 행동을 나타내는 형식인 삼형식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배웠던 게 바로 형식으로 따지면 이 형식에 해당하거든요. 이 형식 문장은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그걸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어에다 어떤 단어를 넣던지 간에 만약 내가 감각동사나 비동사를 이용하게 되면 주어가 현재 그 상태이구나 라는 문장이 되고 3형식이라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명사, 동사, 명사를 이용해서 주어가
이 행동을 얘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같은 단어가 어떻게 2형식으로 사용했을 때와 3형식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2형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걔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막 비를 맞고 돌아다니는 거죠. 야, 걔한테 안 좋은 냄새가 나!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The dog smells bad가 됩니다. 그래서 bad가 형용사니까 그 개가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 그래서 개의 상태가 현재 어때요? bad.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개가 꽃의 향기를 맡아라는 문장이 되면 The dog smells the flowers 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말 그대로 명사, 동사, 명사의 형태로 문장이 3칸으로 만들어서 채워지게 되면 이 강아지가 냄새를 맡는데 이 꽃의 냄새를 맡게 이 개의 상태가 꽃이 아니라 이 개가 꽃의 냄새를 맡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The dog smells bad에서는 도그의 상태가 bad였지만 The dog smells the flowers 하면 독은 꽃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더라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주의하세요. tast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맛이 달콤한데 초콜릿 맛이 달콤해 라고 할 때 The chocolate tastes sweet 라고 하시면 이 초콜릿 달콤해. 근데 어떤 소년이 초콜릿의 맛을 보고 있다 라는 뜻을 사용하면 The boy tastes chocolate 하면 아이가 그 초콜릿 맛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그 초콜릿의 맛을 보고 있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변형이 되게 돼요. 그래서 The boy tastes the chocolate 하시면 그렇게 윗문장에 쓰였을 땐 The chocolate 맛이 sweet 하다는 The chocolate tastes sweet 했을 때는 상태를 나타내지만 The boy tastes the chocolate 하면 그 boy가 이 초콜릿의 맛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셨겠네요. 오늘 배운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은 비동사나 감각동사를 이용했었고 그걸 이용했을 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3번째 오게 되는데 그 단어의 종류의 이름을 바로 보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앞으로 배우실 때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어에 대한 2형식 문장에 대한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